자, 이제 그 향가 중에서, 19채 향가 중에서,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교훈적이에요. 네, 안민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이거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뜻이에요. 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거는 애민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민정신.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유교 사상에서 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네, 혼란기였어요.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놈 저놈 다 왕이 되겠다라고 뛰쳐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나라가 좀 혼란스럽죠. 거기에다가 뭐 외구의 침략이라든가 외부의 또 침략도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임금님이 예, 경덕왕이 예, 충담사에게 좋은 말귀 좀 하나 좀 덕담 좀 해주세요 해서 쓴 시가 바로 요겁니다. 경덕왕 역대 임금 중에서 덕이라든가 선이 있으면 권력이 약한 왕입니다. 예, 그게 좀 좋은 게 아니야. 자, 현실적인 혼란기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혼란기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자, 맨 마지막 행에도 나타나죠. 나란히 어떻게 된다고요? 태평할 것입니다. 태평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는 걸 봐서 네,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붙여야 될 거는 굉장히 유교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유교적인 가족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유교적인 가족관계로 비유하면서 거기에 또 유교적인 사상이 있죠. 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 사상인데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족관계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유교적 정명사상이라는 것도 작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성격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신라시대 때 이미 유교적인 사상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 화랑도를 통일했었던 또 화랑도가 삼국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체계적인 규율을 잡은 거고 그 체계적인 규율의 정신적인 규범이 바로 유교였습니다. 사군이 중사친이요 뭐 이런 거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경고사 말고 바로 본문이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10줄짜리 향가라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행, 여기가 두 번째 2구, 여기가 3구, 그리고 여기가 4구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좀 천천히 좀 해볼까요? 자, 1구, 2구, 3구죠. 자,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죠. 아비여라고 해서 아버지다라고 돼서 요거 뭡니까? 은유법이네요. 은유법 첫 번째. 임금을 아버지로 비유했네요. 은유법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뭡니까? 네, 군신민. 그죠? 여기 군신민이죠. 군신민을 가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유교적 가족관계라고 얘기를 해놓은 그거예요. 그래서 1구, 2구, 3구가 다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그죠? 신은 자, 어지라고 되어 있네요. 어지, 어머니죠. 신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민한 백성은 얼한 아해라고 해서 아해에다가 네모칸 칠게요. 백성은 아이예요. 얼한은 어린아이죠. 아이라고 한다면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는 군신민을 가족에 비유하는 유교적 가족관계죠. 은유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민이 다 잘 알고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자, 다자리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백성이 다자를 알 것이다. 사랑을 알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유교적인 통치 이념 중에서 애민정신이 나타나는 거죠. 애민정신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유교적이죠. 한마디로 귀족들이, 임금이 백성을 좀 사랑하세요. 백성을 좀 사랑하세요. 그 뜻입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갈게요. 애민정신. 다음에 구물다히 살쏨물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어떤 백성들, 사람들 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생, 만물과 생명체들이죠. 그래서 여기 구물거리며라고 하는 요 부분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현실 수능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현실 수능적인 삶의 태도를 현대시에서 찾아봐라 해서 서정주님의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시 2연에 보면 젊은 애들이요. 오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거든 바위 뒤에 누워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이 같은 비슷한 걸로 설정되는 그 부분을 찾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신에서도요. 자, 물생이라고 하는 거죠. 물생은 원래 천하의 만물과 생명체인데 그냥 백성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백성들은요, 현실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누가 지니고 있다?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뭐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이들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먹이다서라에서 먹여 다스리여라고 하는 부분이죠. 애민정신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애민정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민정신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먹여서 다스리는 것은 민식, 그죠? 민식이 위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좀 좁은가요? 위에다 좀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위에다 하면 민식이 위천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 같아요. 자, 백성민자죠? 예, 백성민자. 그 다음에 백성을 한자는 안 써도 돼요. 민식. 어조사이요.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할 위자죠.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위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자로 복잡하니까 요 한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민식이 위천이라고 하는 애민정신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을 먹이는 것이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이다. 이는 어조사예요.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띠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백성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땅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첫 번째 백성의 말입니다. 1번에서 백성의 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이 백성의 말은 바로 뭡니까? 나라에 대한 애국. 그죠? 애국 정신이 나타나 있는 거죠. 국토에 대한 사랑이죠. 애국 사상, 애국 정신, 이렇게 할까요? 애국, 이렇게 써놓을게요. 백성을 사랑하게 되면 백성들은 나라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애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나락 디니디 알 거다라고 해서 나란히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란히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락 디니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란히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된다는 내용이죠. 해서 요거는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조하자.
아으에서 구구부에서 아으 감탄사 낙구가 쓰이고 있죠. 여기에서 감탄사 낙구가 쓰이고 있는 것은 19제 향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시조의 종장처 세 글자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인데 군답게에서 군다이, 신다이, 민다에서 뭐뭐답게, 답게, 답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답게를 전부 다 모아보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교적 정명사상이에요.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유교적 정명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맡은 바 본분과 뭡니까? 의무가 정해져 있다라는 유교적 정명사상. 그래서 요거 각자 위정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과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확장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플라톤의 사주독, 철인통치론이죠. 4개 계급이 있는데 어떤 그 철학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군사 계급에 해당되는 왕이죠. 왕으로 대표되는 군사 계급들은 나라의 국방을 맡고 하는 그 사주독과 철인통치론과 관련돼서 보기가 나와서 요 정명사상 어떤 자신의 주어진 직업과 그 다음에 역할이 정해진 거예요. 각자 위정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 거죠. 네, 요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한다면 최종적으로 보니까 나라안이 태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태평, 요것이 바로 주제어죠. 주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 작품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